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 박사입니다. 전일 해외 증시가 야간 선물에서는, 그러니까 나스닥 선물에서는 다소 하락하는 양상을 좀 보이다가 결과론적으로 FOMC의 금리 동결 및 양적 완화를 지속할 것이다 라는 발언 이후에 급격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결과 국내 증시가 해외 증시의 선반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갭을 띄우면서 출발을 했었는데, 장 초반 셀트리온의 셀트리온 그룹주의 급격한 하락이 더해지면서 또 정강 후약의 전략 정강 후약의 모습을 보이는지 알았는데, IT 반도체 섹터를 필두로 한 코스닥 이 IT 섹터의 강한 반등으로 인해서 지수가 오늘도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 즉 주도주가 살아 있으면서 거기에 더해 오늘 같은 경우는 현대차 그룹주, 그리고 특히 이제 만도 등 이 자동차 부품 섹터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죠. 현대위아, 만도 뭐 이쪽 섹터에서 강한 모습과, 장 마감 직전에 SK 하이닉스의 오랜만에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좀 비교적 큰 폭의 거래량이 좀 터지는 또 이런 긍정적인 모습이 좀 나와 주었습니다. 일단 뭐 SK 하이닉스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뭐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 수급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나오길 기대하고 있고요. 사실 어느 정도의 키 맞추기는 분명히 일어날 거고, 저평가는 확실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오늘 SK 하이닉스의 반등은 장 마감 직후에 뭐 이리저리 찾아보니까 이제 삼성전자의 재고 확대 부분이죠. 이제 생산 재고 부분을 더 확대를 하겠다라는 부분의 이슈가 나온과 동시에 하이닉스가 좀 반등을 하는 부분에서 시장 수요가 삼성전자가 재고를 확보하기 때문에 뭐 그에 대한 반사이익이 다시 하이닉스로 가겠다, 뭐 그런 해석으로도 보여집니다. 일단 D램 쪽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중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돌아갈 걸로 보이고, 그 시간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간의 차이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자기 주가 위치를 어느 시점에 가는지 정도의 차이만 있지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대부분 제약바이오 쪽에 매도가 집중되면서 이 IT 섹터로의 매수세가 지속이 됐는데, 일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살아있는 한 IT 섹터의 지속적인 강세가 지속되고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보면, 즉 어제도 한번 언급드렸지만 2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높은 종목군들의 퍼포먼스가 매우 좋은 모습이었고, 오늘 뭐 신텍, 뭐 한국알콜, 뭐 의료기기 쪽, 맥 ICS를 말하는 거죠. 인공호흡기, 그리고 뭐 반도체 일부라든지 뭐 진단키트, 마스크 등 2분기 어닝 슈퍼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종목군들의 시세가 비교적 잘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일반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슈퍼 서프라이즈가 예상이 되는 종목군들을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종목군들의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8월이 코앞에 다가왔네요. 내일이면 7월의 마지막 거래일이고요. 8월도 이제 하루 앞으로 남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냐? 8월달 일단 다음 주에 일정을 먼저 준비해야 되겠죠.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이 8월 3일에 있는 이 AR, VR 로드맵 발표 관련해서 내일 저가에 잘 매수하는 지혜를 발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포에 사야 됩니다. 공포에 사야 되기 때문에 그 구간을 잘 잡아서 지지와 저항으로 매매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겠죠. 지지와 저항의 구간을 잘 보고 매수를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뭐 지금도 이 관련된 종목이 시간 내에서 좀 밀리고 있는데요.
너무 겁내지 말고 들어가도 저는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제 주가에 이제 매매에 있어서 굉장히 또 공포 구간이 있는데, 그런 구간은 이런 개별주에서는 세력이 만들 수도 있고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생각보다 좀 더 빠지고 덜 빠지고의 차이지, 가는 종목의 방향성이 결정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제 빅히트 상장 승인 이슈가 있었는데, 오늘 딱 상장 승인 지연으로 이제 관련주가 급락을 했죠. 보통 일정주 매매란 이제 종가의 일부를 정리하고, 그 다음날 시가에 매도를 계획을 하는 게 좋아요. 더 가면 내게 아닌 거고, 시가에 떨어지면은 전일 종가 구간에서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일부 안전 마진이 있기 때문에 또 버틸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짜서 가야 됩니다. 이 말을 왜 다시 하냐? 또 한 번의 또 일정이 있잖아요. 8월 4일 날도 있고 8월 달에 카카오 게임즈도 있고 뭐 등등의 일정에 맞춰서 너무 많은 욕심보다는 각 섹터 구간마다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전략을 잘 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일정이 있고, 오늘 장 막판에 조금 의미 있는 공시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첨보라는 종목에서 사실 이제 실적 발표로 저는 알고 종목이 왜 오르지 하고 있는데, 무지하게 강하게 좀 올랐습니다. 특히 이제 뭐 기관, 특히 투신 쪽에서, 사모펀드와 투신 쪽에서 강력하게 매수세가 들어왔었는데, 와, 제가 그 실적 발표 바로 아래에 있는 자유공시를 못 보고 장 마감해서야 좀 보게 돼서 이거를 조금 매수를 하고 넘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첨보 같은 경우는 이따 이제 공시를 확인하겠지만, 이 시황에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가 있어요. 특허 등록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대기업과의 협업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대규모 증설. 왜? 업황이 좋기 때문에 증설을 하겠죠. 업황이 안 좋으면 증설을 안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앞으로 그 산업의 발전 가능성, 성장성이 높다라는 거에 이 회사가 투자를 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은 굉장히 이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주식시장 안에서 굉장히 좋은 재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내일도 긍정적인 모습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최근에 나왔던 게 대덕전자가 비메모리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공시를 냈는데요. 뭐 한번 같이 보죠. 한번 같이 보면은 이제 이런 거는 보면 알고 있으면 아주 좋은 내용들이니까. 대덕전자 이게 이제 종목을 매매해서 수익을 내건 못 내건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덕전자가 7월 14일 날 공시가 나왔죠. 7월 14일 날 900억 규모 신규 시설 투자. 이 신규 시설 투자가 어디로 가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데, 비메모리 반도체 플립칩 내장 기판의 시장 확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이 말이 굉장히 또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 당시에도 장 막판에 빠지던 종가가 갑자기 9%까지 강하게 올라왔었어요.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이 대다수 이거를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올랐고, 그 다음에 급등을 해서 지금의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시장 확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생산 설비. 자, 그렇다면 오늘 첨보의 기사는 어떤 걸까요? 이게 이제 좋은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매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매번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러한 내용들은 보면서 대응을 해야겠죠. 자, 그럼 첨보의 경우를 한번 볼게요. 이건 뭐 유상증자 금액에 대한 이야기인데, 얘는 지금 이제 유상증자가 종속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이죠. 100% 자회사에서 지금
신규 공장 증설 투자를 결정했다. 자, 그럼 내용을 봐야 되는데, 배터리용 전해액 첨가제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한, 물량 확대를 위한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업황에 대한 부분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고, 예상 효과, 미국, 유럽, 중국 시장 선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 대규모예요. 이게 그냥 보기에는 310억, 120, 1200억인데 그동안 투자가 들어갔던 시설 투자 대비해서 엄청난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기존에 이제 제가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몇백억, 200억 이렇게 투자가 되던 부분에서 이 투자 자체가 보면은 200억에서 1200억이면 6배의 투자. 그러면 얼마나 늘어난다? 즉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고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상한가 재료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 막판에 시간 외에 그 나스닥 선물이 빠졌기 때문에 이 불안 심리로 많이 던졌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일장 관심 가져보시고요. 만에 하나 이런 종목이 그 나스닥이 대폭락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한 대폭락이라면 좀 무섭고 한 마이너스 한 3% 떨어졌다 치자고요. 혹은 마이너스 2% 떨어졌다 치자고요. 그래서 이 시간 내보다 더 아래로 떨어진다면 받아버리는 게 맞는 겁니다. 시간에보다 더 싸다? 사야죠. 네, 사서 1%든 2%든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은. 그래서 내일 잘 보시기 바랄게요. 재료가 괜찮기 때문에, 그래서 재료의 해석은 참 좋은 재료가 나왔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종목들 보고 마감을 할게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오늘도 외국인들 수급은 이어졌죠. 오늘 이제 제대로 봐야 될 거는 SK 하이닉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이닉스를 보면은 양매수가 오늘 오랜만에 좀 들어왔고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지금 얘도 추세 전환을 위해서는 1000억대 이상의 대량의 매수가 조금 유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개인들의 누적 순매수가 6천억이 넘는 이 자금이 있기 때문에 이 자금이 일정 부분 소화가 돼야 좀 올라갈 걸로 보여져서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은데 의미 있는 거래량이 조금 나와준 거는 긍정적이다. 추후 여기에 설정된 이 갭을 넘겨버릴 때는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예상이 조심스럽게 됩니다. 그런 예상이 조심스럽게 되고요. 자, 오늘은 수젠텍이죠. 저희도 장 초반에 수젠텍 한옥가 아래서 매수 걸었다가 체결 못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웠고, 회원님들 중에 이제 장 중간에 따라잡아가지고 매매를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요. 수젠텍이 오늘 장전 관심 종목이었고, 저희도 매매를 해야 될 종목이었고요. 랩지노믹스도 오늘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죠. 지금 종가가 이렇게 있어서 상한가에 못 들어갔지만은 매도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매도가 아니냐면 윗꼬리가 별로 없는 상한가죠. 여기서 단봉하고 한 번 더 날려버릴 수도 있고, 시가총액 기준으로 7천억에서 8천억까지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설정해 놨는데, 그 정도까지 간다면 6만원, 7만원까지의 상승의 흐름도 지금은 가능한 구간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좀 대단한 종목들이에요. 대단한 종목들. 그리고 신풍제약 오늘도 매매를 좀 못했습니다. 변동성도 크고, 그러나 이 신풍제약 같은 종목에서 뭘 배워야 되냐면, 이 대만은 한 번에 죽지 않는다와 상승의 이 목표치는 이 하락의 절반까지 보는 게 정석입니다. 이 이상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욕심이 과한 거예요. 욕심이. 바닥권에서 여기까지도 80%입니다. 신풍제약 우가 이미 최바닥에서 설거지 파동으로 얼마인가요? 여기까지 올라와 있어요. 지금 거의 90%의 상승을 보였죠.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시 신고가를 치고 간다? 그러면은 거기서 사는 거는 지옥으로 간다로 해석을 해야겠죠. 그만큼
위험한 매매를 하면 안 돼요. 위험한 매매를 하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종목들 관심 종목 보다가 뭐 오늘 이제 IT 섹터가 굉장히 강했는데 IT 섹터에서 뭐 SNS텍 뭐 추세의 흐름이 좋기 때문에 얘가 이제 이 안에서 대장이라 여기서 강하게 뚫고 올라서 추가 상승 가능해 보이는데 너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테크윙이 신고가를 지금 치고 역사적 신고가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역사적 신고가이기 때문에 내일 시장이 잠시 밀렸다가 이걸 뚫고 올라가면 굉장히 또 새로운 추세가 만들어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테크윙도 잘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렌텍 한번 보죠. 종목들이 많아서 다 보기도. 이렌텍, 자 이렌텍 오늘 조정을 받았죠. 어제 이제 저희가 한빛소프트 상에서 물량을 축소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빛소프트로 예를 들면 이게 음봉이라고 치자고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럼 이런 자리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확인하고 이제 여기서 이런 게 나갈 차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런저런 종목보다는 이렌텍과 한빛소프트에 좀 집중을 하는 모습이 좋을 것 같고요. 얘도 그래요. 얘도 여기서 떨어졌다가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이런 모습. 뭐 종목들 보면 그런 종목들 많습니다. LTC 뺐다가 여기서 밀었다가 올라가는 모습, 뭐 이런 모습의 형태가 종목들에서 나올 겁니다. 이게 상승의 강도에 따라서 차이가 다를 거예요. 어떤 거는 좀 더 가고 못 가고 차이지만 시장의 모멘텀이 유지된다면 가는 게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또 데이터 3법 관련해서 이슈가 좀 있어요. 이슈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다우데이터라는 종목이 최근에 박스권을 돌파하고 또 올라왔습니다. 구간상으로 참 좋은 구간에서 최근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 자체도 나쁘지 않은 모습이죠. 일단 저희가 이거는 종가로 돌파 구간에서 들어가서 가지고 있어요. 수익 구간을 가지고 있고 해서 보면 시초가에 떴다 라고 하면 바로 따라 붙기보다는 아래 꼬리를, 즉 돌파하는 지점을 아래 꼬리로 탈 때 이렇게 공략을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마지막으로 공지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지 하나 드릴게요. 공지. 많은 분들이 제 채널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여름 하계 휴가를 갑니다. 네, 여름 하계 휴가를 가서 이번 주 라이브 방송과 다음 주 유튜브가 아마 진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네, 다들 더위 조심하시고, 그리고 지금 저희 이제 TCT 라이브 방송 또한 방송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입금이 들어오는 분이 있어서 계속 환불을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8월 이후에 공지할 때, 네, 그때 다시 문의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